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 중 가장 무섭게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요, 그림 형제의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와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 빵을 밟는 소녀였던 것 같습니다. 새 이야기의 공통점으로는요, 어떤 소년 소녀의 쾌락과 허영심을 꾸짖고 징벌하는 결말을 보여준다는 것에 있었죠. 피리 부는 사나이를 즐겁게 따라가다가 언덕 속으로 사라져버린 아이들, 예쁜 빨간색 구두를 신으면 춤을 멈출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구두를 신지 않을 수 없었던 소녀, 자신의 새 옷과 구두를 더럽히기 싫어서 엄마에게 드릴 흰 빵을 진흙 웅덩이 징검다리로 쓰려다가 늪 안으로 빠져들어간 소녀. 아이들에게 읽히는 책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어른들의 불길한 감시의 시선을 드러내는 예는 또 드물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매년 3,000건 이상의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아이들이 과연 이대로라면은 어른들을 더 어떻게 믿고 따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정선 실종 사건입니다. 2004년 9월 19일 낮 12시 40분, 경기도 광주시 역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요, 6살이던 우정선 양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종 당일 행적으로는요, 정선이가 부모님이 맞벌이 중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퇴근하기 전 낮 시간까지만 큰어머니의 가게에서 지냈는데, 이날도 평소처럼 큰 어머니 가게 앞에 있는 이 사진의 공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었고, 이 공터 근처에서는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정선이가 갑자기 가게 안으로 뛰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앞에서 술을 마시던 한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이걸 닦아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휴지를 찾아 들고 다시 가게 밖으로 나갑니다. 이게 정선이의 마지막 목격이었어요. 식당은 평소에도 손님이 많아서요,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됐었대요. 그래서 정선이가 잘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평소처럼 별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큰어머니는 밤이 돼서 식당 일을 마치고 나서야 정선이를 찾았는데, 밖에서 놀고 있어야 될 정선이가 자전거와 이미 사라진 후였고, 그 뒤에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초기 수사는커녕 이 사건의 수사 자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한 단서가 될 만한 흔적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이 역동 시내의 모든 CCTV를 입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선이가 찍힌 장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목격자도 전혀 없었습니다. 정선이는 이날 어느 순간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목격자의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전체에 이 정선이를 찾는 전단지를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력한 제보로 보이는 3건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1시 15분이었어요. 경기도 광주 역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50대가량의 남자와 다정하게 있는 것을 보았다는 제보였습니다. 제보의 시점을 봤을 때 큰어머니가 정선이를 마지막으로 본 시간은요, 낮 12시 40분이었어요. 자, 근데 제보된 시간은 1시 15분이죠. 약 30분 이내에 정선이가 장소가 이동되었고 그 뒤에 목격된 거기 때문에 매우 유력한 제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때 같이 있던 남성이 가게 앞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남성 중인 한 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가족의 증언 중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가게 앞 공터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아저씨들 중에 한 명이 눈물을 흘린다면서 정선이가 휴지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얼굴에 막걸리가 튄 거를 정선이가 우는 걸로 착각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긴 했었습니다. 이때 같이 있던 남성 중에 한 명이 목격자가 봤다는 정선이와 함께 있었던 그 남성과 동일 인물일 것이냐라는 것이 이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정하게 있었다라는 것으로 봐서 평소에 정선이를 알고 있는 마을 주민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요. 제보자가 얼굴까지 기억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선이와 같이 있었다는 이 남성이 누구인지는 신원을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제보, 사건 당일 오후 8시경 실종 장소에서 자동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어느 음식점 앞에서 혼자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보았다라는 제보였습니다. 사라진 지 7시간이 된 후에 다시 목격이 됐는데 첫 번째 제보를 생각해보자면 버스 정류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동이라는 곳은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정선이가 사라진 곳에서 가장 먼 정류장이라고 해도요 10분 이내에 다 도착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지도로 표시된 이 경로는 정선이가 사라진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역동네 버스 정류장을 찍어본 거거든요. 이게 14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이동하지는 않았지만 사라진 당일날 이 역동 지역 내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건 발생 3일 후에 9월 22일 다른 지역에서 정선이가 발견됐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장소는 초월읍 늑현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행색이 초라한 여자아이를 보았다라는 제보였습니다. 사라진 곳에서부터 이 늑현리까지의 거리는 약 9km예요. 18분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이걸 생각해보자면 두 번째 제보 약 20분 정도의 거리에서 발견됐다라고 것과 좀 일치하는 목격이었고,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은요 첫 번째 제보에서는 한 50대 남성과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3박 4일이 지나고 난 시점에서 혼자 있는 게 발견되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만약 같이 이동을 했었다면은 어떠한 남성과 떨어졌겠죠. 어떠한 이유로 떨어지게 되었다면은 만약에 6살밖에 안 되는 정선이가 혼자서 아무 도움 없이 3일 이상을 지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누군가의 눈에 띌 수밖에 없고 기관에 인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3박 4일간 목격이 되지 않다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명확히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몇 차례의 제보가 있었지만 특정 단서로 연결될 만한 결정적인 제보들이 있지는 못했어요. 그러자 경찰은 6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경기도의 광주시 일대를 10여 차례 수색을 벌였지만 끝내 행방이나 단서를 찾는 데는 실패합니다. 대부분의 아동유괴 사건의 경우를 봤을 때 이미 알고 있는 자의 소행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아이가 부유한 집안의 아이인가 또는 이 아이의 부모가 나와 원한 관계인가 어느 상태이건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정선이가 살던 곳 주변의 탐문 수사와 일대 우범자, 전과자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자 한 명의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을 하게 돼요. 용의자는요 박씨라는 남성이었는데 전과 7범이었고 평소 우정선 양이 실종된 그 공터 앞 슈퍼에서 막걸리를 상당히 자주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양에게는 과자를 사준 적도 여러 번 있는 어느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남성이었던 거죠. 아마 우양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친근한 동네 아저씨, 가끔 보이고 또는 자주 보이던 친근한 동네 아저씨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박씨란 남성에 대해서 좀 취조를 해봤더니 이 남자는 당연히 혐의를 부인할 수밖에 없겠죠. 경찰의 입장에서 박씨라는 남성을 추궁할 수는 있지만 일단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우범자 중에 한 명이 될 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단서를 통한 직접적인 혐의점을 찾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남성이 증거불충분으로 금방 풀려납니다. 그래서 사건이
이렇게 정선이를 찾지 못한 채로 미제로 남게 됩니다. 과연 정선이는 어떠한 이유로 사라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실종 당시에. 자발적으로 그래도 이동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매일 큰어머니의 가게 앞에서 시간을 보내던 아이가 갑자기 말도 없이 지역을 벗어날 리는 없습니다. 6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그렇다면 유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유괴라고 생각을 하자니 부모에게 협박을 통해 돈을 얻어내려는 이런 접촉을 하는 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유괴 또는 인적이 드문 때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선이가 평소에 집 주소도 외우고 있었고요. 친인척들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을 정도로 머리가 좋은 편의 아이였다 그래요. 그런데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락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정선이가 생존해 있다면은 현재 외부와 차단된 채 신병이 구속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한 만일 해외로 빼돌려졌다면 돈을 받고 입양이 됐거나 아니면 장기 매매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끝으로 실종된 아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우정선이고요. 실종 당시의 나이는 6살이었습니다. 만약 정선이가 현재 살아있다면 올해 막 19살이 됐을 나이예요. 사라질 당시의 키는 125cm였고 몸무게는 20kg이었습니다. 둥근 얼굴형의 단발머리였었고, 흰색 민소매 셔츠에 흰색 바탕에 물방울 무늬가 들어간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래요. 신체적인 특징은 평발입니다. 평발을 가지고 있고 앞쪽에 아랫니 하나가 빠져 있는 상태였었다 그래요. 실종 당시에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자전거와 동시에 사라졌는데요. 같이 사라졌어요. 자전거의 특징은 뒤에 보조바퀴가 2개가 다 달려있는 아동용 두발 자전거였고 앞에 노란색 바구니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동 실종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요, 이 피해 대상이 어리다는 점에 있어요. 성인이 실종되는 사건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금방금방 자라면서 외형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이 오랜 기간 지속되게 되면은 막상 피해 아동이 생존한 채로 우리 옆에 지나가더라도 알아보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 있죠. 정선이가 사라진 지가 13년이 지났습니다. 실종 당시의 사진으로만 가지고서는 13년이 지나고 나서 계속 수사를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현재 19살이 된 우정선의 얼굴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만일 경찰이 이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면은 19살이 됐을 때의 우정선의 가상의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로라면은 우정선이 살아있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04년 9월 19일 경기도 광주에서 있었던 우정선 양 실종 사건이었습니다.